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며칠씩 이어지면 건강한 사람도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데요. 파킨슨병 환자에게 장마철은 단순히 불쾌한 계절이 아닙니다. 기압이 떨어지고 습도가 올라가고 햇빛이 사라지는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면 파킨슨 증상 전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땀 조절 기능이 약해 여름엔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기압이 낮은 장마철엔 피로감과 우울감이 증가하며 습도가 높아지면 무력감이 커질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이 날씨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파킨슨 환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7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기압 저하로 인한 피로감과 무력감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대기압이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 조직이 미세하게 팽창하면서 통증과 뻣뻣함이 심해집니다. 일반인도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거나 몸이 무거운 경험을 하죠. 파킨슨 환자는 이미 근육 경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2배, 3배로 받습니다. 실제로 파킨슨 환자의 약 3분의 2가 통증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팔다리, 허리, 목 근육에서 느끼는 경직성 통증이 대표적인데요. 기압이 낮은 날에는 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몸을 움직이려는 의지 자체가 꺾여버립니다. 여기에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까지 겹치면 하루 종일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생깁니다.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이상 합니다. 경직된 근육에 혈류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둘째, 온찜질을 활용합니다. 어깨와 허리에 핫팩이나 온열 패드를 15분 정도 대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움직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셋째, 실내 기온을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합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환경이 경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로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는 겁니다. 파킨슨병의 피로는 쉰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짧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오히려 피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우울감 악화입니다. 장마철에는 하루 종일 흐리거나 비가 와서 햇빛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지며 쉽게 짜증이 납니다. 또한 밤에 멜라토닌 분비로 교란되면서 수면의 질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파킨슨 환자의 우울증 동반율입니다. 파킨슨 환자의 40에서 6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에 걸려서 슬프다는 심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파킨슨병 자체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경로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뇌의 구조적 문제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마철 일조량 부족까지 겹치면 우울 증상이 급격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입니다. 첫째, 비가 잠깐이라도 그치는 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밖에 나갑니다. 10분이라도 자연광을 쬐는 것이 실내 조명 몇 시간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실내에서는 조명을 최대한 밝게 유지합니다. 가능하다면 1만 룩스 이상의 밝은 조명을 아침에 30분간 쬐는 광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계절성 우울증 치료에 이미 검증된 방법이며 파킨슨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셋째,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우울증은 도파민 약 조절이나 항우울제 추가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습도 상승과 자율신경 장애로 인한 체온 조절 실패입니다.
파킨슨 환자의 상당수가 자율신경 장애를 동반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체온, 혈압, 소화, 땀 분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신경인데요.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이 자율신경에도 손상이 옵니다. 정상적인 몸은 덥고 습하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춥니다. 하지만 파킨슨 환자 중에는 땀이 과도하게 나거나 반대로 땀이 거의 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습도가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체온이 빠져나갈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열이 몸 안에 쌓이면서 어지러움, 두통, 피로, 심하면 열사병 유사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합니다. 제습기나 에어컨을 적극 활용하세요. 장마철에 제습기를 꺼두면 실내 습도가 80%를 쉽게 넘깁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습니다.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소재는 습기를 가두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찬물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근육 경직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기립성 저혈압을 악화시킵니다. 넷째,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체온 조절 실패와 탈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젖은 바닥과 낙상 위험입니다. 파킨슨 환자의 약 60%가 질병 진행 과정에서 낙상을 경험합니다. 이미 보행 동결, 균형장애, 자세 불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장마철에 바닥까지 젖어 있으면 낙상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도 문제입니다. 비 오는 날 현관에 들어올 때 신발에 묻은 물기, 욕실 바닥의 수증기, 비를 맞은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 등이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파킨슨 환자의 고관절 골절은 일반인보다 발생률이 훨씬 높으며 골절 이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낙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대처법입니다. 첫째, 현관에 흡수력 좋은 발매트를 깔아두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신발 밑바닥의 물기를 반드시 닦습니다. 둘째,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샤워 의자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실내 바닥에 보행 안내선을 붙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보행 동결이 있는 분은 바닥에 일정 간격으로 색 테이프를 붙여두면 시각 자극이 발을 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장마철에는 가급적 외출을 줄이되 꼭 나가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양손이 자유롭도록 우산보다 비옷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에 우산을 들면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고무팁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른 고무팁은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짐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량 감소와 근력 저하입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운동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입니다.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이 파킨슨 사망률을 20에서 30%까지 낮춘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면 비가 계속 오니까 산책을 못합니다. 습하고 더우니까 몸을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운동을 주면 파킨슨 환자의 근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빠집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균형 능력도 함께 떨어지고 그러면 낙상 위험이 올라가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안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장마 한 달 동안 운동을 중단했다가 장마가 끝난 후 회복하려면 2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대처법입니다.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간다면 실내 운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첫째, 고정식 자전거는 하체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내 장비입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균형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 발로 서기,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 같은 동작을
하루 10분씩만 해도 차이가 큽니다. 셋째, 유튜브에 파킨슨 환자를 위한 실내 운동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고무밴드 운동, 코어 강화 운동 등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넷째, 운동 일지를 쓰세요. 오늘 뭘 몇 분 했는지 기록하면 빈 칸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비가 와도 운동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장마철 파킨슨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식욕 저하와 탈수로 인한 약효 변동입니다. 장마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식욕이 떨어집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충분히 안 마시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탈수가 왜 파킨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가? 첫째, 탈수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파킨슨 환자는 이미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탈수까지 겹치면 일어설 때 심하게 어지러워지면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탈수는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파킨슨 환자의 상당수가 변비로 고생하는데 수분 섭취가 줄면 변이 더 딱딱해지고 잠 운동이 느려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약효 변동입니다. 레보도파는 소장에서 흡수되는 약인데 탈수 상태에서는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약이 소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집니다. 약을 같은 시간에 먹어도 어떤 날은 3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날은 1시간이 넘어도 안 나타나는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대처법입니다. 첫째, 하루 최소 6잔에서 8잔, 약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1시간에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욕이 없어도 약 복용 시간에는 반드시 소량이라도 식사를 합니다. 빈속에 레보도파를 먹으면 위장 자극이 심할 수 있고 반대로 고단백 식사와 함께 먹으면 약 흡수가 방해됩니다. 가볍게 퀘코나 과일을 소량 먹은 뒤 30분에서 1시간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셋째,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제철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면 수분 보충과 식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변 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고 연한 색이 정상입니다. 일곱 번째, 수면 리듬 교란입니다. 장마철에는 낮이 어둡고 밤과 낮의 밝기 차이가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아침에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억제되지 않아 하루 종일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잠이 잘 안 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파킨슨 환자는 이미 수면장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불면증, 주간과다 졸림, 렘 수면 행동장애, 하지 불안증후군 등 다양한 수면 문제를 겪습니다. 여기에 장마철 생체 리듬 교란까지 더해지면 수면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약효도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우울감이 심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처법입니다. 첫째,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고정합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상관없이 알람을 맞춰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수면 리듬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의 모든 조명을 최대 밝기로 켭니다. 뇌에 지금은 아침이다라는 신호를 인위적으로 주는 겁니다. 셋째,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흐리면 오후에 꾸벅꾸벅 졸리기 쉬운데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망칩니다. 넷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점검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잠자리가 눅눅해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침실에도 제습을 해주세요. 만약 수면 문제가 장마 기간 내내 지속된다면 주치의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나 수면약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철에 파킨슨 환자가 조심해야 할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기압 저하로 피로와 경직이 심해지니 아침 스트레칭과 온찜질로 몸을 풀어주세요. 둘, 일조량 부족으로 우울감이 악화되니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거나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유지하세요. 셋, 습도 상승으로 체온 조절이 무너지니 제습기를 켜고 통풍 좋은 옷을 입으세요. 넷, 젖은 바닥은 낙상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와 비옷을 활용하세요. 다섯, 비가 와도 운동은 멈추지 마세요. 실내 자전거, 의자 운동, 고무밴드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여섯, 탈수는 약효 변동의 원인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나눠 마시세요. 일곱, 수면 리듬을 지키세요.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아침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해주세요. 장마는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하지만 이 한 달 동안 관리를 놓치면 그 뒤 두세 달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이 한 달을 잘 버티면 장마가 끝난 후 더 나은 상태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